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찰의 3번에 걸친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가로막았고 급기야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틀 후 윤석열이 사법탈옥을 하는 기가 찬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경찰이 심의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니 검찰은 여전히 소명이 부족하다는 엄풀에 들어갔고 여론에 못 이긴 척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아예 불참해버리는 광기를 보입니다. 결국 김성훈과 이광호는 풀려났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여러 추측이 있는데요. 제 추측은 이건 100% 검찰이 만든 기각이라는 겁니다. 형사 판결이 사회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경우 사람들은 보통 법원을 비난합니다. 법원이 비난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은 맞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사실 그 원인이 검찰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수동적인 역할만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고 그런 건 할 수 없지요. 그런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담당해온 게 검찰입니다. 말하자면 문제지를 푸는 건 검찰, 그걸 채점하는 건 법원입니다. 그런데 문제지를 푸는 사람이 일부러 점수를 낮게 받으려고 틀린 답을 썼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채점자가 마음대로 답안지를 고쳐서 채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형사 판결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검찰이 작정하고 공소제기와 증거 제출을 이상하게 하면 법원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증으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상한 판결은 검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장 기각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사는 아예 이 사건 영장 심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름 형사사건 경험은 꽤 있는 변호사인데도 이런 경우는 뜬 소문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검사가 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했다면 영장 청구는 제대로 했을까요? 필요한 증거들은 제대로 제출했을까요? 전 100%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실제로는 편파적으로 하더라도 겉으로는 정의롭고 공정한 척하는 자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검찰이 무슨 소리 하는지 들으셨다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분칠도 안 했습니다. 이 정도로 노골적이라면 제대로 영장 청구를 했을 리가 없지요. 영장 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화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정권 모든 권력자들이 단합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저지른 헌정 파괴 행위에 비하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잊지만 말고 있다가 이게 다 지나가면 이런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안겨주면 됩니다. 다음 정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거 제대로 못하면 다음 정권도 국민들의 분노 앞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영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러고도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라고 헛소리하고 있나요? 징계해야 할 사안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에 충실해야지 어딜 불출석하나요? 이러라고 헌법에서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이유가 더 늘고 있습니다. 노정면 의원은 검찰이 해체당하려고 안달입니다. 그렇게 해줍시다. 해체 후 재구성 수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검찰 해체 전 담당 검사 탄핵, 김성훈, 이광훈 구속실질심사에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완전 김건희 스타일. 심우정 검찰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듯. 전우영 역사학자는 마지못해 김성훈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으로써 기각을 방조했습니다. 직위원 심우정의 윤석열 탈옥 지원에 이은 내란숙의 복귀 작전입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어떤 파렴치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은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정의감을 짓밟고 인간성 자체에 굴욕감을 주는 행위와 존재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검사라는 직함을 치욕의 대명사로 만드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김부겸은 최상목 탄핵에 대해 민주당이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 했고 우상호는 심우정 탄핵을 안되며 강수를 뒀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했고 이낙연은 민주당의 단식과 삭발이 보기 흉하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를 박살내려는 듯 이재명 대표는 담양군수 제복을 유세해서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12월 3일 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싸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밥만 축내는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도 밥값을 하네? 민주당이 민주당스럽게 뭘 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완전하지 못한 거, 매우 부족한 거, 소위 호남의 기득권이라고 지칭하는 거 저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2월 3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2시간도 안 돼서 다 국회로 모이고 그리고 해제 의결을 해내는 거, 저는 윤석열이 이걸 상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압니다. 왜 이렇게 빨리 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의 그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신속하게 정말 정광석화처럼 계엄 해제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물론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는 달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기초에서 당원들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민주정당, 당원의 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이 민주세력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유용한 도구를 통해서 반드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오직 내란 세력 괴멸을 위한 진격뿐이다 이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사자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난다. 헌법재판관들이 비겁해서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희대의 나쁜 놈이라서만이 아니다. 공직자가 천하의 몰입에나 아첨꾼이라서가 아니다. 법관들이 궤변을 쏟아내는 자판기가 되어서가 아니다. 헌법과 민주헌정이 겪는 이 혼돈과 상처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치유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눈물겨워서 그렇다. 지금 우리의 헌법은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역사가 아로 새겨진 보배로운 산물이다. 그 민주헌정을 일구는데 한 방울의 피와 눈물도 보태지 않은 것들이 헌정 파기를 감싸며 주권자의 속을 태운다. 시민들이 쟁취한 민주화의 과실로 인해 고관대작의 자리를 얻은 것들이 다시 내란 세력을 돌보며 거둔다. 단 한 번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가슴 졸여본 적이 없는 것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개돼지들을 이끈다. 결코 이렇게 뒤집힐 순 없다. 더 이상 적반하장이 너희들의 주무기일 순 없다. 주권자가 공복인 사법행정 관료들을 향해 제발 빨리 제발 바르게 나라를 구하고 시민들을 살려달라는 통사정을 하는 이 전도와 착종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심판은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면할 과제가 될 것이다. 결정도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할 책임이 될 것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